저널리즘에는 지난 43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류 언론에서 그동안 계속 기자로 일해왔고, 이 미 주류 언론의 생태계는 다양하게 신문에서부터 통신사까지 다 경험을 해봤고요. 지금은 제가 미국에서 커리어 전체를 한 줄로 정의하라고 하면은, 이 한국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하면은, 영어 문화권의 지식 세계에는 한국에 대한 문명과 문화 정보가 너무나 빈약하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느꼈던 이 관찰 중에 하나는, 지난 200년 동안 동양 남성들은 뭐 했던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양 교육에는 동양에 대한 지식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존중받고 존경을 받으려면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지식 세계에 깔려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겠다, 첫째 생각이 되고, 또 반대로 한국에서 나오는 지식인들이 전 세계 어딜 가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방하고 누구하고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가져야지만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그것이 직업으로 연결돼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있을 때, 제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때 87년 한국 상황을, 그 민주화 운동이 나름대로 딱 정리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한열 열사,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 학생을 광주 망월동에 모시는 이 사진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때 LA 타임스 일면에 87년 7월 10일 날 이게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민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그때 이제 제가 기록을 했고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뉴스의 얼굴은 포토저널리즘입니다. 뉴스의 화두는 포토저널리즘이 이끌어갑니다. 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뉴스를 연상할 때 이 포토저널리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포토저널리즘이 비교적 깊이 있게 정착이 안 돼 있고, 또 포토저널리즘에 대한 깊이 있는 투자와 노력과 훈련이 적다 보니까 독자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인쇄물을 봤을 때 별로 볼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87년도에도 느꼈는데 지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컬러로 프린트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고 나면은, 신문을 덮고 나서, 잡지를 덮고 나서 머릿속으로 뭘 기억을 해야 될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토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못할 이미지로 뉴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뉴스는 역사의 초안이고, 그 초안은 또 영원히 남는 기록이 되고, 그래서 저널리즘의 이 가치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그래서 이 질적으로 높은 질의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미국에서는 저널리즘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또 차세대들이 뉴스를 계속 가치 있게 여기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못할 이미지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뉴스의 정의는 기자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 뉴스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만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상황도 제가 광주 그 당시 87년도 7월 9일 날 10일 날 광주에 내려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한열 열사 빈소 찾아온
이분들조차도 바로 7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였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죽고 다치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역사는 우리가 찾아가야만 또 기록이 되고,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제가 LA타임스에 보도했던 서울역 앞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와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데모크라시를 데모크로이즘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데모크라시는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시스템입니다. 민주제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민주제도라는 말 안 쓰고 민주주의라는 일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는 믿음입니다. 그럼 데모크로이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조차도 정리가 안 되고 일제가 가르쳐준 단어를 아무 생각 안 하고 한국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것은 바로 20세기의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계속 되물림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한국 상황입니다. 80년도 초에 제가 83년도에 LA에서 만나뵀던 김대중 야당 지도자가 한국에서는 어떤 이유였든지 사형 선고를 받고 미국에 망명하셨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망월동을 최초로 방문하셨을 때 모습을 제가 실시간으로 기록한 겁니다. 1987년 9월 9일 날입니다. 미국에서 왜 김대중 야당 지도자를 일면으로 다뤘겠어요? 대한민국의 미래, 또 그 다음 해 88년도 올림픽을 제대로 치룰 건가?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은 미국이 보이콧해서 서방이 안 갔고, 84년도 LA 올림픽은 공산 진영에서 참석 안 했고, 근데 88년에 유일하게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88 올림픽이었는데, 그것을 치루어야 되는 나라가 지금 민주 제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그 당시의 야당 지도자는 아주 뉴스메이커였던 거죠. 제가 최근에 찾아가 본 이한열 열사의 무덤입니다. 제가 87년도, 88년도 2년간 한국 취재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From the Streets to the Olympics라고 민주화의 현장이라는 책입니다. 한 300페이지 기록해놨는데 벌써 이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역사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나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한국에서 전시할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나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겪지 않은 세대들이 이 시대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학습할 필요가 중요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훌륭한 제도로 지금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생각의 미천이 바로 보도사진입니다. 제가 1992년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역사에 없었던 경찰이 도시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텐데 한인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총을 가지고 나와서 재산과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LA타임스 기자로 취재를 했는데 LA타임스가 기자가 1100명이 넘었는데 거기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말을 이해하는 기자는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류 언론에서는 이 소수민족에 대한 이 취재를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수민족들이 주류사회에 참여하는 데는 문화적인,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이 영어 문화권의 언론에서 이 미국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를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이게 균형 있는 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제대로 취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남성, 특히 동양 남성이 이렇게 남성적인 모습으로 미 주류 언론에 최초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 전에는 42년도 일본계 미국인 남성들을 수용소로 보냈을 때 아무도 그걸 싸우지 못하고 끌려갔고
그 전에 19세기에는 청나라에서 온 화교들이 철도공사에 투입되었다가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상황에서도 아무 저항을 못하고 피해를 받습니다. 또 미국 영화에서는 꾸준히 동양 남성들을 비굴한 모습이나 아주 부질없는 역할만 하는 모습으로만 영화나 드라마나 사진에서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동양 남성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확 바꿔버린 게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발행되고 나니까 이 중국계 기자 한 명이 I am not Korean 이라는 칼럼까지 썼습니다. 왜냐? 우리는 싸우지 않는 사람인데 동양 남성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엄청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게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그 사회에서 항상 두들겨만 맞고 차별받아왔던 사람들은 그런 결론밖에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92년 LA 폭동 취재 이후로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동양 남성들이 주인공으로도 나오고 근육질, 총 들고 멋진 모습으로도 출연하는 이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리즘은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이런 비주얼 저널리즘에 있습니다. 그 당시 초조하게 폭도들을 대처하고 있는 한국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 LA 폭동 때 총살당했던 이재성 열사가 사망했던 현장을 제가 최초로 도착해서 이것을 특종하면서 이 전 세계 뉴스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날 오후 5시에 로드니 킹이라고 LA 폭동의 주인공이 폭동 그만 멈추자, 젊은이가 죽었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새로운 폭동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폭동을 멈춘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타고 있는 한국 한인들이 소유한 쇼핑센터입니다. 2년 뒤에 94년도에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선수가 최초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투수로 와서 이 자체가 뉴스이기 때문에 밀착 취재를 했는데 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미국 베이스볼 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를 박찬호 선수로 바꿔버렸습니다. 첫째,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공도 잘 던지고 이 모습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동양 남성들에 대한 편견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호 선수가 사실은 동양 남성의 편견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LA타임스에서도 일면에서 스포츠를 다뤘습니다. 우리 LA타임스에서는 항상 일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뉴스 어떤 섹션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날은 스포츠가 일면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박찬호 선수가 등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역사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신문을 보면 제가 일면하고 안쪽 페이지하고 별 차이가 없는 편집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면에서는 이 뉴스의 가치의 순위를 정해줘야 돼요.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일면에서 박찬호 선수를 본 독자들은 영원히 못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뉴스 프레젠테이션을.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런 이 뉴스의 순위를 정해주고 화두를 정해주는 예술이기 때문에 이 편집에서 이런 것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비주얼 저널리즘. 그 시작은 어떤 모습으로 뉴스를 우리가 정의할 건가.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게 가치 있는 뉴스 결과물입니다. 제가 진돗개를 취재했습니다. LA에서. 왜냐? 아시아를 떠나서 제일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진돗개를 한국에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돗개를 취재하려고 강아지를 2,000불 주고 사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 습성을 알고 그래야지만이 제가 정확하게 보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진돗개는 사나운 개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개를 묶어 키우는 전통이 한국에서 있어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개가 오니까 묶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개를 하루에 3시간 이상 묶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도 이 자연스럽게 자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를 풀어놓으니까 또 한국처럼 고양이를 물어 죽이고 옆에 개를 하고 싸움질을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애견가들이 잡종 만들었던 개들 중에서 원하지 않는 개들을 미국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도 섬에 가서 순종들을 만나보니까 거기는 개들이 묶어놓지 않았는데 사람 물지도 않고, 사람이 오면 은근히 조금 비켰다가 또 원위치에서 자기 집 지키고 있고, 이러한 우리 전통의 모습을 제가 보고서 그걸 보도를 해가지고 독자들한테 꽤 많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는데 1994년도입니다. 개의 해 1월달 제가 그때 1월 4일날, 1월 3일날 제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엄청 많은 반응을 얻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진돗개가 꽤 유명한 견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 물지 않고 똑똑하고 청결하고 방 안에서 키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개로 이제 인식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시대의 초반기에 이 진돗개에 대해서 인터넷에다가 진돗개를 소개하는 글을 올려놨을 때, 그 당시에 구글 전에 야후가 최고로 좋은 검색창이었는데, 야후에서 제 웹사이트를 인사이클로피딕 사이트라고 했습니다. 백과사전적인 사이트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진돗개를 이렇게 제가 LA 타임스에서 전면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더로서 제가 이 가치를 갖다가 저희 편집자들한테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후에 로이터에 있을 때는 제가 삽살이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견종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30년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토종개들을 싹쓸이 잡아들여서 겨울에 만주에서 싸우는 일본군들 자켓을 만드는데 쓰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긴 털 가지고 있는 삽살이들이 제일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근데 이 개를 복원한 노력을 경북대학교 출신 하지용 교수께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이것을 로이터에 알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한국 와서 취재해서 로이터에 올렸는데, 나중에 한국 로이터 지국에 있는 친구가 자기한테 미리 좀 얘기해 주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가 왜, 기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사이인데 한국말 모르고 한국문화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이런 기사글을 주겠어요? 하면은 부실하게 합니다. 깊이를 모르고 역사도 얘기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아는 사람이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삽살이를 이렇게 소개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님하고 백악관을 방문할 때 저는 초점을 이 정치인들의 핸드쉐이크 그런 걸로 안 했습니다. 한복 입은 여성하고 서양 드레스를 입은 미국 여사하고의 만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줬습니다. 그냥 이 문화적인 맥락, 아무나 아니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복을 입고 나타날 수 있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레퍼런스가 들어갈 때 바로 스토리가 있는 사진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금 이제 다음 바로 이번 달 말에 나오는 선비사상, 한국은 선비의 나라, 한국은 성인 군자의 길을 갔던 선비의 나라 책에 나오는 한 페이지입니다. 1577년 여기 서울에서 30명의 언론인들이 귀향 갔습니다. 선조가 귀향을 보내는데 그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습니다. 근데 30명의 언론인이 뭘 발행을 했길래 선조가 귀향을 보냈는가? 일간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조보라고 신문을 이름을 지었고, 날짜가 정축년 11월 15일자입니다. 이게
근데 15일자 신문에 14일 밤에 14일 야 치우기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15일자 신문에 14일 날 저녁 하늘 관측한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일간지 석간지입니다. 이것을 석담일기에서 율곡 선생은 선비들이 돈을 주고 사보았고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세계 최초 상업 석간 일간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최초 일간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언론 전통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명일, 제외, 정사.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미국서 맨드린 공부. 왜냐하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한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바깥에서 왕이 일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정보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언론사에서 매일매일 대통령 그 다음날 행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까? 1577년에는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조가 화가 나서 왜 누가 나의 허락 없이 이런 것을 발행하느냐 하고 30명을 귀양 보냈습니다. 사형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 언론인들이 정부 이 관에서 허가를 받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차마 사용을 못 시키고 귀양만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초안을 우리 선비들은 1577년부터 써왔다는 것. 또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이 영어로 얘기해서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AI의 기본적인 이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언론 보도 활동이 우리 한글로 만든 데이터에 초석이 되고 또 그것이 미래 역사학자들이 미래 후세대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단어 하나하나 선택해서 어떻게 기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근데 영어보다도 더 훌륭한 한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는 진짜로 이 양질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첫째 우리 인쇄 문화가 서양보다 500년 앞서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한글이라는 글이 지금 여러분은 24자만 쓰고 있는데 훈민정음으로만 쓴다 했을 때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앞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후세대에는 전 세계의 공통 글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드는 이 콘텐츠에 자신감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모든 뉴스는 시각적인 사진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연구를 많이 하시고 포로 저널리스트 많이 양성하시기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